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5면입니다. 1055면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대영 제국이 오랫동안 자존심을 걸고 만들어낸 세계적인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여러분 가정에도 한 부씩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타니카, 하도 유명한 세계적인 최고의 백과사전으로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768년 스코틀랜드에서 설립된 회사에서 만든 것으로서 200년이 넘는 동안 전통을 자랑하는 그러한 백과사전입니다. 1990년대에만 해도 연 6억 5천만 불이라고 하는 사상 최대의 매출고를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글로리아 두 회사, 동업 종류의 회사가 나오면서 부득불 이 브리타니카 회사는 제3위로 그 위치가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CD롬이 나왔을 때, CD롬 백과사전 때문입니다. 처음 CD롬이 나왔을 때 브리타니카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애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고 역사와 전통을 고집한 결과로 고객은 역사와 전통을 운운하는 브리타니카의 묵은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1999년 이 회사는 헐값에 팔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시대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를 말해줍니다. 200년의 화려한 전통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그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현대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점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큰 변화를 말합니다. 이 변화는 스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생명은 반드시 이 모든 다가오는 사건들을 거슬려 올라가야 되는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동안 그것이 현상유지가 아니라 그대로 밀려나고 말더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변화라는 것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대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참고 기다리면 무슨 일이 있겠지.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심리학자 디 쇼츠라고 하는 분, 그로스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책에서 성숙한 인간, 현대인으로서 성숙한 인간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해줍니다. 먼저는 무의식 속에 살지 않고 항상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것은 죽은 겁니다. 언젠가 한번 책에 보니까 골프 치는 사람들, 그 프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수만 번 골프를 쳤지만은 이 사람들은 칠 때마다 한 번 골프채를 들 때마다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다는 것이죠. 단순한 행동이라고 그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 거로 항상 밝은 의식 속에 살아간다. 그 의식으로 자기를 통제하며 사는 것이다. 그것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성장 동기와 자아 형성의 동기를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삶의 의미도 내가 창조하는 것이고 실현의 동기를 내가 만드는 것이요. 좋은 스승도 내가 만나는 것이고 좋은 친구도 내가 만드는 것이지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자기 수용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한 과거가 있든지 어두운 날이 있든지 간에 그건 그날이고 항상 오늘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요. 이미 지나갔다 나는 쓸모가 없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오늘도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자기를 수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대 비생산적인 부정적인 일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항상 생산적 정향을 가지고 나간다. 이게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종자의 문제와 농사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농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종자입니다. 좋은 종자를 얻어야 됩니다. 좋은 종자에서 좋은 농사가 되고 좋은 결실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자대로 결실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이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추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가 좋은 토양입니다. 땅이 좋아야 돼요. 옥토가 돼야 되고 그 비료가 넉넉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토양, 그리고 좋은 종자, 그 다음에는 좋은 일기, 좋은 햇빛도 있어야 되고 비도 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있어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농부의 땀이 있어야 돼요. 씨를 뿌리고 가꾸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 절대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자는 좋아요. 틀림없는 좋은 종자예요. 그런데 밭이 틀렸어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여기는 묵은 밭을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라면서 가끔
어른들과 같이 이렇게 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땅은 잘 가꾸어서 좋은 곡식이 자라고 있고요. 어떤 땅은 그만 그 주인이 게을러 빠져서 잡초가 우거지고 묵은 땅이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아까운 땅이다. 저 땅을 저렇게 묵히다니. 그런 말씀들을 어른들이 하시는 걸 보았어요. 자, 처음에는 묵힙니다. 그 다음엔 버려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잡초가 우거집니다. 그 다음에는 묵은 땅이 되고 나면은 다시 개간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좀 더 묵으면 아주 쓸모 없어지고 맙니다. 굳어져서 다시 옥토로 만들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묵은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농사에만 묵은 땅이 아니라 우리 인격에도 묵은 땅이 있어요. 먼저는 사람들은 말이요, 모든 행동에서 생각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인간입니다. 생각이 먼저 있어서 생각에 따라서 행동합니다만은 행동이 반복되는 동안 생각은 물러가고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때는 소위 흔히 말하기를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전에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물레질을 잘 하시는데요, 깜깜해요. 불이 다 꺼지고 없는데도 물레질을 잘 하세요. 아니, 그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몇십 년을 했는데 그냥 깜깜한 데서 해요. 물레질 실을 뽑아요. 자, 이런 행동은 참 익숙하고 능숙한 것 같으나 거기는 생각이 없어요.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동이 지속되면서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지날 때 생각 없이 문화화됩니다. 문화화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전통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전통이 되면 하나의 가치관이 되고 때로는 교리가 되고 사람의 지침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제 이걸 버리기 어렵단 말이에요. 고정관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묵은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낡은 경험입니다. 반복되는 경험. 아무 생각 없이 익숙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익숙한 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건 익숙한 것이 아니라고 편하고 쉽고 거기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그런 동안에 생각이 그 경험 속에 깊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 경험이란 사람에게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지만은 반복되면서 이 사람의 고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보았다. 뭘 해봤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 해보았다. 이게 바로 고집불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가끔 결혼 주례할 때마다 그 신랑 신부에게 좀 당부합니다. 가정생활 중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뭐냐면 그 밥 투정하지 마라 그래요. 신랑 보고 밥 투정하지 마라. 만일에 그 아내가 음식 솜씨가 없다고 하자. 그러면 그건 내 팔자지. 어떡하겠냐. 그냥 살 생각하고 밥 투정은 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합니다. 이걸 잘 기억해라.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가면 중국에 13억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는데 내가 확인을 해봤는데 중국 사람은 전부 남자가 밥을 한다. 알았냐? 시장도 남자가 봅니다. 이것만 알아라 그러니까 알겠다 그래요. 그렇게만 살면 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끔 보면은 자, 부엌 일은 여자만 하는 겁니까? 또 저 뒤에 있는 시어머니가 종종 그러죠.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또 경상도 남자들 더욱 더합니다. 양반들 택도 없다 어딜 부엌일 남자 사내 자식이 드나들고 깨버려. 이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도 아니고 만유 법칙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관습일 뿐이요.
전통이 어떻고? 피곤합니다. 그거 깨지 못하면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마음을 버려.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50이 넘어서 퇴직을 했는데 어느 날 부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일을 하더랍니다. 생전 처음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남편 말이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한평생 부엌에서 일했는데 내가 오늘 한번 했기로서니 잘못된 거 있나? 그런데 그 부인 얘기가 그리 고맙질 않고 속을 부드래요. 그래서 울었대요. 어쩌다가 이 남자가 이 모양이 됐나? 그러세요? 그러나 여러분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아니 둘이서 부엌에 나가서 일하면 안 됩니까?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생각 바꾸지 못하면 이 세상에 못 살아요. 제명에 못 죽어요. 속상해서. 그럴 것 없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경험이라고 하는 묵은 경험에 속하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해묵은 거예요. 털어버려.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또한 묵은 지식이 있습니다. 백과사전이 바로 여기서 실수하는 겁니다. 뭐는 어떻고 설명해 놓았는데 그 설명한 것이 영원한 겁니까? 그 지식이 변하고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200년 전통이면 더 한심한 거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백과사전 이제는 그게 별 소용이 없습니다. 항상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자 보세요. 지식이라는 것, 이미 아는 지식에 집착하게 될 때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이미 아는 그릇된 지식으로 새 지식을 비판해버려요. 그 말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그런 동안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자기가 가진 낡은 지식에 매여서 교만합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새로운 지식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수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이 급변하는 세상에 어떻게 살겠어요? 북한 말로 한마디 할까요? 골통을 바꿔야 돼요. 그 사람들은 머리라고 안 해요. 골통이라고 그래요. 조금 좀 이상하죠? 어쨌든 골통을 바꿔야 돼요. 지식을 바꿀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새로운 지식을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또 한 가지는 낡은 감성이, 이게 바로 묵은 감성이옵시다. 낡은 감성. 이건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감성의 문제니까. 제가 이 여러 가지 사업에 좀 관계합니다. 선교 사업이니 뭐 학교 이사장이니 뭐 이런 거 해서 그 이사회나 이런 거 모일 때 보면 참 답답하고 어려워요. 이건 안 됐고 이거는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사장님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만은 정서가 그렇지 않대요. 나 이 정서 때문에 망쳐요. 안 그래요? 옳기는 옳으나 정서가 안 돼. 왜 썩어진 정선이하고 뭐야 한번 소리를 질러봤어요. 무슨 쓸데없는 생각. 그 감성 자체가 병든 건데 그 생각을 못합니까? 상처난 감성이에요. 병들어 비틀어진 마음이에요.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 고백할 말이 있어요. 제가 일본 사람들하고 얼마 전에도 무슨 세미나를 했습니다만은 목사님 일본 사람들끼리 뭐 좀 지내긴 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일본 사람이라고 잘 못해요. 일본 놈 그러지.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한국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매 맞았거든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데 이거 한국말 못하는 그 조그만 아이들을 그냥 막 때리고 거기서 받은 그 상처난 감성이 이게 그런 거로 아무래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리 회개하려도 잘 안 돼, 이거는.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감성. 그게 병든 거예요.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당한 한이 있어요. 한에 맺힌 이 민족의 감성이 이 정상입니까?
이걸 의지하겠다니 어떻게 새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 가슴을 확 돌려야 되겠는데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의 매천, 한을 빨리 털어버려야 되겠는데요. 묵은 정서, 묵은 땅 갈아버려야 됩니다. 묵은 땅과 묵은 정서, 묵은 이상, 묵은 가치관 확 돌려버려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 밭이 있느니라.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이것 가지고는 복음 받아들일 수가 없다. 길가처럼 반질반질하게 달았으니 씨를 뿌리면 새가 와서 주워먹고, 가시덤불에 뿌리니 자라질 못하고, 또 돌짝밭에 뿌려놓았으니 자라다가 시들고 말지 않느냐. 오로지 옥토가 돼야 돼. 길가와 같은 건 폭파해야 되겠고요, 가시덤불이면 불질러버려야 되겠고, 돌짝밭은 깊이 갈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부드러운 옥토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씨를 뿌려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라고 하는 분이 시 한 편, 한쪽만 제가 좀 소개해 봅니다. 황량하고 거친 산속에 살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폭풍을 만나서 허둥지둥 둥지로 돌아왔습니다. 둥지를 떠나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보았습니다. 발부둥을 쳤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이 둥지를 떠나면 꼭 죽을 것 같아 안간 힘을 썼으나 폭풍이 워낙 거세여서 둥지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날개를 펴고 폭풍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끝없이 날아갔습니다. 얼마 동안 날아갔을 때 폭풍은 멎었습니다. 조용해졌을 때 땅을 내려다보니 넓고 그런 초원이 있었습니다. 생전 보지 못한, 전에 살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운 초원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새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태어난 둥지를 떠나지 않겠다고 몸부림을 칩니까? 묵은 땅에서 언제까지 헤매야 하는 것입니까? 날개를 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시는 땅을 향해서 자유롭게 그 방향으로 날아가세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로 그대로 나를 맡기세요. 날개를 펴세요. 해묵은 전통과 고집을 버리세요. 성공이라고 하는 허상을 버리세요. 나라고 하는 우상도 다 헐어버리고 묵은 땅을 깊이 갈아버리고 새롭게 파종해야 됩니다. 고정관념에 집착되어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겟네세 아노센, 중생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원어대로 보면은 우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born from above, 우로부터 태어나야,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묵은 땅을 갈고 다시 파종하고 주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가슴에 받아들이면 분명 새로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 경험도 지식도 정서도 다 빗나갔습니다마는 낡은 것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집착된 그릇된 과거를 털어버리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수용하여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놀라운 역사를 다시 체험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